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덕목에 대한 논쟁이 더욱더 가열찹니다. 아시아에서 리더에 대한 기본 소양으로 수천 년간 이어온 관념은수 신체가치국 평천 아란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 유학대학 편에 나오는 말로써 도덕성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수천 년간 요구되고 주장되어 왔음에도 왜 지금 정치의 현실은 아직도 이럴까요? 저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춘추시대 묵자란 사상가의 철학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김승석님의 묵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공자의 사상과 비교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 묵자가 있습니다. 그는 귀천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한 공자를 비판하며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들은 혼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각자 다양한 주장을 했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제시한 교육을 통한 계몽과 자기 수양을 통한 절제, 순자와 한비자가 제안한 예의를 통한 절제입니다. 그런데 묵자는 욕망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자고 합니다. 신선이나 도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이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이익과 이해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즉 개개인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실행하자는 겁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사슴 같은 들짐승이나 새 같은 날짐승 그리고 벌레와 다르다. 들짐승과 날짐승, 벌레는 깃털을 옷으로 삼고 발굽과 발톱을 바지와 신발로 삼으며 물과 풀을 음식으로 삼는다. 그래서 수컷이 농사짓고 나무를 심고 가꾸지 않으며 암컷이 길쌈하고 배를 짜지 않더라도 입고 먹을 재화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사람은 이와 달라서 힘들여 일하는 자는 살고 힘들여 일하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동은 무조건 필수 행위이며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논쟁보다 노동으로 인간의 중요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수정님도 일의 격이란 책에서 혁신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조직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본성을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제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견해는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이 노동을 천시했던 견해와 아주 다른 독특한 접근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에는 묵자가 하층계급 출신이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묵자는 선비와 군자는 안으로 관청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이익을 거둬들여 창고를 채워야 하며 농부는 밭을 갈아 농사짓고 나무 심어 식량을 생산하며 아녀자는 길쌈하고 배를 짜서 옷을 만든다며 분업 노동의 중요함을 논했습니다. 노동을 중요한 기준으로 잡으면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나 무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사회악으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귀족 등 지배계층의 반발이 엄청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묵자는 지배자들에게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성에게는 세 가지 근심이 있다.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고 추운 자가 입지 못하고 일하는 자가 쉬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백성의 커다란 근심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이로운 정치를 해야만 사회의 질서가 잡힌다고 강변했습니다. 아울러 귀족이 천민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젊은이가 노인을 약탈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의와 인격의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다수가 소수를 해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시대가 변했을 뿐이지 사회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묵자는 인간들의 욕망은 실현되기 어렵고 결국엔 손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의로움이 있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로움은 그르고 자신만 옳다 하니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른 이해를 조화시켜 공동의 이익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공리주의적 사고와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이 우두머리가 없어서 천하의 의로움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하면 천하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리하여 천하에 현명하고 지식이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여 천자로 세우고 천하의 의로움을 통일시키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묵자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주장한 철학자가 홉스입니다. 묵자는 맹자와 순자의 공격을 받았고 홉스는 왕당파로부터 반종교적이란 이유로 개혁적 의회파로부터는 절대 왕정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묵자는 천하의 진실과 거짓은 알기 어렵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우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3표 3법이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본, 근원, 쓰임을 들었습니다. 옛 성황들의 업적에 근본을 두고 백성들의 상황에 근원을 두며 백성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쓰임을 주장했습니다. 공자와 묵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자는 나를 수양하는 것을 중시하고 묵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배우는 것도 남을 위해 배운다는 개념입니다. 쓰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사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호화로운 궁궐, 허례허식, 후한장례 등은 백성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유용하면 비용을 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김승성님의 묵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란 책에서 제시한 묵자가 요구한 리더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